정말로요. 눈 깜짝할 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월 27일 충남 보령시의 한 마트에서 모자를 쓰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마트에 들어옵니다. 네. 이 여성이 마트에 들어와서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 근처에 있던 주황색 옷을 입은 3세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근처로 다가가는데요. 네. 자, 바로 옆에는 이 3살짜리 아이 바로 옆에는 엄마와 초등학생인 형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 일단 저런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계산대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바로 옆에 있었고, 그런데 이 50대 여성,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쓴 이 50대 여성이 지금 이분이 원래 엄마고, 그렇죠? 예. 네. 이 손을 잡은 사람이 제가 그 마트에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한 행색이 수상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하. 서성이더니 갑자기 이 3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하. 오윤성 교수님, 저 마스크 쓴 사람,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네. 지금 이제 저렇게 엄마하고 자기 그 또 형제가 그쪽에서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까지 아이를 끌고 왔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를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경찰이 이제 거기에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여성이 그 경찰을 보고 바로 이제 그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하하. 붙잡혔는데 네. 그 이 아이가 사라진 지 약 한 40분 정도 지났으니까 세상에. 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진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 보냈고요. 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현장을 목격을 했던 그 경비원의 그 진술에 의하면 네. 바로 이제 애가 떨고 울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부모에게 인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바로 이 여성은 경찰에게 저항을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 깜짝할 새예요. 앞서 그 사파 좀 보셔서 저희가 사건 그 경찰에게 이제 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저기 이제 계산대 가면은 마트 가면 계산대에서 보세요. 저 오른쪽에 엄마 옆에 하얀 옷 입은 조금 덩치 큰 아이가 형이에요. 이 3살짜리 아이의 형인데 엄마를 도와서 이 물건을 그 계산대에 막 올려주고 있어요. 형도 올려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요거 정신 파는 사이에 그 몇 초 사이에 저 마스크 쓴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간 거예요. 장영 교수님, 대체 이 아이를 유기한 여성 대체 누굽니까? 아까 이 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성이라는 건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네. 경찰에 붙잡힌 다음에 왜 아이를 데려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성의 답변이 조금 더 황당합니다. 하하. 내가 아는 앤데 얘가 엄마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네. 이 아이가 우리 모르게 혹시 뭐 학대를 당했나? 정말 엄마를 싫어하나? 그래서 아는 아주머니가 도와주고 싶었나? 전혀 아니었고요.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성 혼자 상상을 하고 망상에 있었던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고 40분 동안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 아이 40분 동안 이 엄마한테는요 40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지구대 부처스하고 형사하고 여청 근무자 전부 다를 내보냈어요. 현장을 수색을 하다가 그 아이 인상 차이하고 비슷한 그 애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몸싸움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말로서 내가 아는 애 내가 데려다 주는 건데 왜 당신들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예, 본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했어요.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금품등을 요구한 사실 없고 시간적으로 짧고. 물론요. 최명기 원장님, 물론 최명기 원장님은 기회 있으실 때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 범죄자의 범죄율보다 낮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섬뜩섬뜩한 그런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피해망상을 가진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저 여성, 엄마를 여기서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 여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 여성이라고 칭할게요. 엄마가 저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네. 저 여성으로부터 이 아이를 갖다 구출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지요. 네. 어쩌면은 본인이 다른 이 아이를 납치하면서 네. 아마 이 아이가 원래 납치돼 있었고 이 아이를 원래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고 본인은 착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아는 아이라고 얘기한 것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아이를 보고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아이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변신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레골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저 아이의 모습은 다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아이가 뭔가 변장을 한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굉장히 친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변장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아이를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납치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 아이의 엄마한테는 엄청나게 커다란 공포감을 갖다 안겨주게 되어버린 거지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성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왜요? 경찰의 진술 토대로 보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일단 경찰이 이 검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애를 데려다 주는 건데 당신들이 왜 그래? 경찰한테 따졌대요. 그러다가 추궁이 계속 이어지니까 자기가 조현병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변명을 합니까? 이거 당연히 구속감 아닙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네. 아예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이 앞서 저희가 이제 경찰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네. 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게 조현병 환자이고 정신병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납치 유인한 그 시간 자체가 네.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4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네. 부모님한테는 정말 이 억만금 같은 너무나 긴 시간으로 생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짧지가 않은 시간이고 네. 또 이게 굉장히 큰 게 이런 어떤 조현병의 이 많은 환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환각이나 환창, 많은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요. 만약 이런 어떤 망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망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네. 범행이 재범, 그러니까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자체가 네. 동네 마트입니다. 네. 만약 지금 이 조현병 환자와 피해자 이 부모와 아이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언제나 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 조현병 환자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조금 더 수사 단계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 오윤성 교수님 검찰 단계에서 여성이 질병이 있고 아마 조현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 기각했대요. 그러니까 청구를 법원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은.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년, 징역 10년 이하로 지금 굉장히 그 무거운 걸 벌을 줘야 되는 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짧았다. 그거는 시간적으로 짧고 바로 그 자리에 잡혔으니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아하. 그리고 금품을 요구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이 사람은 본인이 딱 잡히자마자 바로 본인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도 이게 심하지 않고 본인이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설사 이 사람이 조현병 병력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전부 면죄부를 준다든지 그렇죠. 심신미약으로 간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겉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이제는 어른들만 만나면 이제 완전히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네. 대인 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엄마는 지금도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장희영 교수님.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마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게 누가 범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아이를 납치한 것도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다 있는데 그냥 아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엄마가 앞으로 마트 가서 제대로 뭐 물건 계산대 올릴 때 제대로 올리겠습니까? 아이들 보느라고. 그러니까. 손에 묶어놓고 싶을 정도의 맞아요.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고 저도 지금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없고 뭐 금품을 요구한 게 없고 시간이 짧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성이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면 맞아요. 시간도 짧은 자수가 아니었잖아요. 검거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졌더라면 금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아니라 어떤 금품을 일부러 바라는 납치일 수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엄마 입장에서는 같은 동에서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 이들의 삶에 대한 이 족쇄는 누가 과연 책임져 줄 것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구속 수사가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분들의 이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검찰의 이런 행동이, 이런 조처가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